안녕하세요. 2022년 수능 완성 한국지리 제1강 우리나라의 위치 특성과 영토 문제 해설입니다. 1번 다음 글의 기역 리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한 국가의 위치는 해당 국가의 기후, 지형 등 자연 환경과 역사, 문화, 자원, 산업 등 인문 환경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위치는 국가의 과거와 현재를 이해하고 미래를 설계하는 데 도움이 된다. 우리나라는 위도상으로 북위 33도에서 43도 사이에 북반구 중위도에 위치하고 경도상으로는 동경 124도에서 132도 사이에 위치한다. 지리적으로는 유라시아 대륙 동안에 위치하여 북태평양과 접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각종 국제기구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등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지고 있다. 보기, 기역의 영향으로 기온의 연교차가 큰 대륙성 기후가 나타난다. 이건 잘못된 설명이죠. 자, 이제 수리적 기후하고 위치하고 지리적 위치하고 이제 그거에 따라서 결정되는 어떤 특성이 헷갈리는 친구들이 덜어 있어요. 자, 이럴 때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수리적 위치는 위도하고 경도하고 관련된 어쨌든 위치를 설명하는 건데 유라시아 대륙이 이렇게 있으면 유라시아 대륙 동쪽에는 우리나라가 있고요. 우라고 적을게요. 그 다음에 유라시아 대륙 서안에는 서쪽에는 영국이 있죠. 물론 위도가 조금 다르긴 하지만 두 국가는 모두 중위도 지역에 있어요. 그래서 중위도 지역에 있다. 위도가 비슷하다. 그래서 우리나라랑 영국이랑 특성이 같은 건 위도 때문에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위도는 비슷하지만 우리나라하고 영국하고 다른 특성이 나타나는 것도 있죠. 이건 위도가 아니라 대륙의 동안이냐 서안이냐 지리적 위치에 따라 달라지는 거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도 온대기후고요. 영국도 온대기후예요. 우리나라도 사계절이 뚜렷하고요. 영국도 사계절이 뚜렷해요. 그리고 이건 위도에 의해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수리적 위치. 자, 이것과 달리 우리나라는 연교차가 크지만 영국은 연교차가 작죠. 우리나라는 대륙성 기후가 나타나지만 영국은 해양성 기후가 나타나죠. 우리나라는 계절풍의 영향을 강하게 받지만 영국은 계절풍이 아니라 편서풍의 영향을 받죠. 물론 이제 우리나라도 편서풍이 부는 위도대에 있지만 편서풍이 강하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아요. 물론 이제 그것까지 여기서 설명할 건 아니고요. 그래서 영국은 계절풍이 불지 않아요. 그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계절풍이 뚜렷하게 나타나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와 영국이 이렇게 다른 건 지리적 위치가 달라서 그렇다. 자,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헷갈리지 않을 거예요. 어쨌든 기역은 잘못된 설명이네요. 니은의 영향으로 영국보다 빠른 시간대를 사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영국보다 표준 시각이 9시간이 빠르죠. 이건 경도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표준 경서는 동경 135도죠. 디귿의 영향으로 계절풍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맞는 설명이죠. 유라시아 대륙 동안에 위치하여 지리적 위치 때문에 계절풍이 부는 거예요. 그래서 옳은 설명이고요. 리을은 시대와 상황에 따라 변하는 상대적 위치를 표현한 것이다. 이것도 옳은 설명이죠. 자, 그래서 정답은 니은, 디귿, 리을 5번이네요. 2번 가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가라는 각각 우리나라의 사극 중 하나임. 자, 지도로 표시가 되면 표시하고 문제를 내면 난도가 그렇게 높지 않고요.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사진, 그 다음에 이렇게 위도하고 경도만 나오면 난도가 조금 올라가긴 하는데, 그런데 우리나라의 사극은 워낙 이렇게 유명해서 이제 한국 지리를 성실하게 공부한 학생이라면 대부분 그 특성들, 위치 알고 있을 거예요. 우리 한반도를 간단하게 그려보면은요, 이렇게 그릴게요. 이렇게 그려보면 제주도 있고요. 울릉도 있고요. 독도는 섬 2개로 이렇게 표현해야 되고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의 사극은 가장 북쪽은 여기죠. 온성이라는 데고요. 그 다음에 가장 동쪽은 당연히 독도죠. 그 다음에 가장 남쪽은 제주도 남쪽에 가파도가 있고 그 다음에 마라도가 있어요. 좀 멀리 그리긴 했는데 어쨌든 제주도 남쪽에 있는
마라도죠. 그리고 가장 서쪽은 압록강 하구에 있는 비단섬이라는 곳이에요. 그래서 가나 다라는 이 네 곳 가운데 하나가 되겠죠. 자, 가는 포인트가 42도 52분. 우리나라는 1번 문제에서 이렇게 나와 있는 것처럼 북이 33도에서 43도 사이에 있으니까 43과 가까운 이렇게 숫자가 나오면 여기가 우리나라 가장 북쪽이구나, 온성이구나 라고 알아보시면 돼요. 그 다음 나는 동경 124도 40분. 동경 124도, 우리나라의 가장 서쪽이죠. 여기가 나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다는 사진만 봐도 이건 알아야 되죠. 하지만 우리는 숫자가 중요해요. 경도값이 중요하죠. 얘는 131도 52분 독도죠. 여기가 다고요. 그 다음 마지막 라는 북이 33도 06분이 중요해요. 가장 남쪽이기 때문에 얼마나 남쪽이냐를 나타내는 위도값이 중요한 거죠. 자, 그래서 마라도는 여기가 이제 나가 되는 거죠. 선택지 볼게요. 1번 가는 나보다 일몰 시각이 늦다. 더 동쪽에 있으니까 이르다. 그 다음 나는 다보다 기온의 연교차가 작다가 아니라 크다. 독도가 위도도 더 낮고요. 그 다음에 수심이 깊은 동해 바다 한가운데 있으니까 연교차가 작은 편이죠. 그 다음 3번 다는 라보다 태양의 남중 시각이 이르다. 그 다음 4번 라는 가보다 우리나라 표준 경선과의 최단 거리가 멀다. 이건 옳은 설명이죠. 우리나라의 표준 경선은 동경 135도. 우리나라 동쪽에 있죠. 그래서 경도값을 보면 135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표준 경선과의 최단 거리가 가까운 거죠. 그래서 가가 라보다 더 가까운 거죠. 그래서 4번은 옳은 설명이에요. 5번 두 지점 간의 최단 거리는 가와 라 사이가 나, 다 사이보다 가깝다. 이게 차이가 많이 나는 건 아니지만, 그리고 이제 그림을 우리가 사실은 지도를 정교하게 아주 그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살짝 이렇게 애매할 수도 있지만 사실 명확하게 답이 4번이다 보니까 4번이 정답인 거고요. 그다음 5번은 4번이 정답이니까 가라가 나 다보다 더 멀구나. 그냥 그렇게 정리하고 넘어가면 되겠죠. 물론 궁금하면 이제 수많은 문제에 있는 우리나라 지도를 보고서 한번 이렇게 거리를 재보는 것도 좋겠죠. 어쨌든 5번은 잘못된 설명. 3번 다음 자료는 영해 및 접속 수역법과 배타적 경제 수역법의 일부이다. 기억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영해 및 접속 수역법 제1조 영해의 범위 대한민국의 영해는 기선으로부터 측정하여 그 바깥쪽 12에리의 선까지 이르는 수역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수역의 경우에는 12에리 이내에서 영해의 범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조 기선 1. 영해의 폭을 측정하기 위한 통상의 기선은 대한민국이 공식적으로 인정한 대축적 해도에 표시된 해안에 니은으로 한다. 2. 지리적 특수사정이 있는 수역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점을 연결하는 직선을 기선으로 할 수 있다. 제3조 리을 영해의 폭을 측정하기 위한 기선으로부터의 육지 쪽에 있는 수역은 리을로 한다. 배타적 경제수역법 제2조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의 범위 1.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은 협약에 따라 영해 및 접속 수역법 제2조에 따른 기선으로부터 그 바깥쪽 200캐리의 선까지 이르는 수역 중 미음 수역으로 한다. 1번 기역의 사례로 제주도가 있다. 기역은 12에리 이내에서 영해의 범위를 따로 정할 수 있다고 그랬죠. 자, 여기는 우리나라에서는 대한해협에 해당해요. 그리고 3L이라는 건 다들 알고 있죠. 제주도가 잘못된 부분이네요. 2번 니은은 해수면이 가장 낮아졌을 때 썰물 때라고 해도 좋은데 간조라고 해도 좋은데 최저 조위선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그래서 만조가 아니라 간조 또는 최저 조위선이라고 하면 되겠네요. 3번 서해안의 섬 대부분은 디귿에 해당한다. 자, 이제 국어 능력이 조금 필요한데요. 디귿을 보면
지리적 특수사정에 있는 수역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점을 연결하는 직선을 기선으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서해에는 섬이 당연히 되게 많아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섬 대부분을 직선으로 연결할 수가 사실은 없죠. 너무 많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섬은 우리나라 영토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최외곽 도서만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3번도 잘못된 설명이에요. 다음 4번, 리을의 상공은 우리나라의 영공이다. 영공은 영토와 영해의 수직 상공이죠. 그래서 제3조 리을은 영해의 폭을 측정하기 위한 기선으로부터, 그러니까 기선에서부터 영토와 반대쪽에 있는 쪽으로 있는 바다 12에리까지를 영해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기선에서부터 이제 영토까지는 여기가 바닷물로 채워져 있든 아니면 뭐 저수지로 채워져 있든 아니면 하천물로 채워져 있든 이건 기선 안쪽에 있는 물이에요. 영해가 아닌 거죠. 이런 바닷물을 내수라고 부르죠. 그리고 내수는 영토인데 그냥 거기가 땅이 아니라 물로 채워져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수의 수직 상공도 당연히 영공이죠.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네요. 5번, 미음에는 대한민국의 영해를 포함하니 들어가야 한다. 자, 영해하고 배타적 경계수역하고 뭐가 더 권한이 많냐? 당연히 영해가 더 많아요. 물론 영해하고 배타적 경계수역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역사적인 과정을 보면 영해의 범위가 너무 좁다 보니까 사실은 너무 좁다 보니까 배타적 경계수역을 나중에 추가로 이렇게 설정하게 된 거거든요. 당연히 영해를 제외한 나머지 바다가 배타적 경계수역이 되겠죠. 그래서 5번은 잘못된 설명이네요. 4번, 지도는 우리나라의 주변 수역을 나타낸 것이다. AF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모든 행위는 국가 간 사전 허가가 없었음. 좀 확대할게요. 자, A는 우리나라 직선 기선에서 12에리까지 떨어져 있는 영해보다도 더 바깥쪽 이 부분은 이제 배타적 경계수역일 거고요. 그런데 여기 봤더니 중국이 일부 표시가 되어 있죠. 그래서 중국과 우리나라 기선 사이의 중간 지점이잖아요. 여기가 우리나라와 중국이 잠정적으로 이렇게 설정해 놓은 배타적 경계수역이죠. 그래서 한중 잠정 조치 수역이라고 해요. A는 그래서 여기는 우리나라와 중국이 공동으로 관리하는 배타적 경계수역이다 라고 알고 있으면 되고요. B는 직선 기선의 안쪽에 있는 점인데 자 이제 이게 섬을 표현한 것 같죠? 뭐 물을 표현한 것 같지는 않고요. 자 그래서 이건 그냥 섬이 되겠죠. 그 다음에 C는 자 이쪽이 이제 우리 부산이 되는데 부산 근처에 봤더니 이렇게 지금 직선으로 이렇게 선이 그어져 있고요. 그 바깥쪽으로 영해가 설정이 되어 있는데 다른 곳, 일반적인 곳하고 비교를 해봤더니 여기는 폭이 좁죠. 대한해협, 그리고 이 폭은 3L이다. C는 대한해협이죠. 그 다음에 D는 제주도의 해안선인데 뭐 통상기선이 되겠죠. 여기서부터 바깥쪽으로 12L이 이렇게 하면 여기까지가 우리나라의 영해고요. 그런데 남해에 있는 직선 기선에서부터 바깥쪽으로 12L이 이렇게 설정이 될 텐데 이 겹치다 보니까 이 부분은 지금 표시가 당연히 안 돼 있는 거죠.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E는 마라도에서 남서쪽으로 149km가 떨어져 있는 그리고 중국이나 일본에서 떨어진 거리보다 우리나라의 거리가 더 가까운 이어도죠. 이어도 종합해양과학기지가 설치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F는 이제 중국에서는 굉장히 멀고 우리나라 제주도에서는 꽤 가깝고 그 다음에 일본에 있는 영토하고는 일본 섬하고도 꽤 가까운 곳이죠. 그래서 여기는 우리나라와 일본 중간에 있는 배타적 경계수역이죠. 한일 중간 수역이에요. 한일 중간 수역은 독도 주변에만 있는 게 아니라 남해에 하나가 더 있죠. 이제 선택지 볼게요. 1번 A에서는 미국 무역선의 자유로운 통항이 가능하다. 옳은 설명이죠.
무역선은 뭐 다른 나라에 해를 끼치는 어떤 일을 할 수가 없죠. 그냥 지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선박의 경우에는 배타적 경제 수역뿐만 아니라 자, 잠정 조치 수역, 그다음에 뭐 한일 중간 수역, 이거 다 배타적 경제 수역이에요. 배타적 경제 수역뿐만 아니라 영해라 하더라도 통보만 하면 나 지나갈 거야. 통보만 하면 지나갈 수 있죠. 이걸 무해 통항권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1번은 잘못된 설명. 그다음 2번 C에서는 직선 기선에서 3해리까지의 수역을 영해로 설정하고 있다. 대한해협 맞는 말이죠. 3번 이어도에는 우리나라의 종합해양과학기지가 위치한다. 옳은 설명이죠. 4번 F에서 일본 어선이 조업할 수 있다. F는 우리나라와 일본 어선만 서로 이제 합의한 만큼 조업할 수 있어요. 물고기를 잡을 수 있어요. 옳은 설명이죠. 그 다음 5번 D에서 B까지의 최단 거리를 배로 이동하면 우리나라의 배타적 경제 수역을 통과한다. 자, 이건 잘못된 설명이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네요. 5번 다음 자료의 기역 니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조선 완국 전도는 18세기 프랑스 지리학자이자 지도 제작자인 장 바프티스트 브르기뇽 당빌이 제작한 우리나라 전도이다. 당빌은 당시 중국의 실측 지도인 황여 전람도를 참고해 중국과 주변 지역을 표현한 신중국 지도첩을 발간하였는데 조선왕국 전도는 여기에 포함된 지도이다. 이 지도에는 기역과 니은이 각각 판링타오라 그래야 되나요? 그 다음에 뭐라고 읽어야 되나? 아무튼 라고 표기되어 있는데 실제 위치와는 다르게 니은이 기역의 서쪽에 그려져 있다. 니은이 뭐라고 읽어야 돼 정말? 라고 표기된 것은 니은의 옛 이름인 우산도를 천산도로 혼동한 것이다. 뭐 중국어 발음을 알 수 없어서 선생님이 제대로 알 수 없어서 읽을 수가 없네요. 미안해요. 자, 이제 우리 한반도가 이렇게 있으면은요. 자, 동쪽에 이제 섬 2개가 이렇게 지금 표현이 되어 있는 거죠. 사실 동해 바다에는 이제 해안선 가까운 곳에 암초 같은 건 있겠지만 동해 바다에는 섬이 사실 2개밖에 없잖아요. 울릉도하고 독도하고. 그런데 원래대로라면 울릉도가 이렇게 있으면 그 동쪽으로 독도가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자, 제시문에서 문맥상 이거하고 지금 반대로 위치한다고 돼 있잖아요. 자, 그래서 지도에서는 얘가 울릉도가 될 거고요. 얘가 독도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기역 니은 중에서는 기역이 울릉도고요. 기역이 울릉도고 니은이 독도. 보기 볼게요. 기역 울릉도의 주변 수역은 영해 설정 시 통상 기선을 적용한다. 울릉도뿐만 아니라 독도도 통상 기선이죠. 다음 니은은 보호 가치가 뛰어나 세계 자연유산으로 등재되었다. 자, 세계 자연유산으로 등재된 곳은 우리나라에 딱 2군데예요. 그러니까 넓게 보면 2군데. 하나는 제주도는 한라산 백록담 근처, 그러니까 한라산 일대, 그 다음에 성산 일출봉, 그 다음에 검은 오름계 용암 동굴이라 그래서 검은 오름이 만들어지면서 분출된 용암 때문에 만들어진 용암 동굴들이 있어요. 그 3가지가 세계 자연유산으로 등재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우리나라의 갯벌. 이 2가지밖에 없거든요. 갯벌은 2021년도에 이제 등재돼서 최근이죠, 최근. 자, 그런데 독도는 당연히 이건 아니고요. 이제 기출문제를 보면 알겠지만 천연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요. 그다음 니은은 기역보다 먼저 형성되었다. 옳은 설명이죠. 이것까지 알아야 되나 싶지만 그래도 물어봤으니까 설명하자면은요. 화산섬은 형성 시기하고 역순으로 커요. 그러니까 가장 최근에 생긴 제주도가 제일 크고요. 2번째로 이제 생긴 울릉도가 2번째로 크고요. 가장 먼저 생긴 울릉도가 크기는 제일 작아요. 그렇게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기역과 니은은 후빙기에 해수면이 상승하여 섬이 되었다. 독도하고 울릉도는 최종 빙기에도 당연히 섬이었죠. 동해 바다는 수심이 깊어서 최종 빙기 때 해수면이 오늘날에 비해서 한 120m 정도 낮았다고 하는데 그때도 동해 바다에는 물이 가득했어요. 다만
태평양하고는 이제 육지로 이렇게 분리가 되면서 호수였다고 하고요. 리을은 잘못된 설명이죠. 정답은 기역, 디귿 1번. 6번. 다음 자료의 가, 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가, 다는 각각 남해안, 동해, 황해 중 하나임. 많은 섬이 분포하여 다도해라고도 불리는 남해안이죠. 남해안은 반도와 만이 연속해서 분포하며 해안선이 복잡하다. 일부 해역을 제외하고는 수심이 약 100m 내외로 비교적 평탄하며 가장 깊은 곳의 수심은 약 198m로 땡땡도에서 북서쪽으로 약 2.8km 떨어진 해역에 위치한다. 위치를 찾아보니까요. 이 땡땡도는 마라도더라고요. 나는 대륙붕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대륙붕은 보통 수심이 200m가 안 되는 얕은 바다를 말하는데요. 육지 지각이 그냥 바닷물에 잠겨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물만 만약 해수면이 낮아지면 육지하고 다를 바 없는, 그래서 지하 자원 같은 것도 육지하고 동일하게 있는 거죠. 그래서 수심이 얕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나는 서해가 돼요. 서해. 많은 반도와 만, 섬으로 이루어져 있다. 평균 수심은 약 44m이며 가장 깊은 곳의 수심은 약 124m로 땡땡도에서 남동쪽으로 약 60km 떨어진 해역에 위치한다. 이 섬은 가거도예요. 외울 필요는 없고요. 조수 간만에 차가 크고 이거 보고도 서해라는 걸 알 수 있죠. 해저 지형의 경사가 완만하여 간석지가 발달되어 있다. 간석지는 만조 때는 물에 잠기고 간조 때는 육지가 되는 부분이에요. 그 부분을 간석지라고 불러요. 그냥 갯벌하고 거의 같은 뜻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다음 다는 당연히 동해가 되겠죠. 동해는 해안선이 단조롭고 대륙붕이 거의 발달되어 있지 않으며 연안에서 조금만 벗어나도 수심이 급격하게 깊어지는 등 해저 지형의 변화가 심하다. 평균 수심은 약 1497m이고 가장 깊은 곳의 수심은 약 2985m로 땡땡해곡 최북측 부근 해역에 위치한다. 1번. 가에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화산섬이 위치한다. 옳은 설명이죠. 제주도는 남해에 있으니까. 2번. 나는 최종 빙기의 대부분 육지로 드러났다. 서해는 수심이 얕으니까 오늘날에 비해서 후빙기에 비해서 해수면이 약 100m에서 120m, 보통은 120m라 그러더라고요. 120m 정도 낮았던 최종 빙기 때는 서해 그리고 남해도 대부분 육지였었어요. 3번. 국제사회에서 다의 일본식 명칭 단독 표기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자,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건 한국지리. 한국지리에서 이게 만약에 정답이다. 그런 내용이면 아마 좀 난리가 났겠죠. 좀 크게 이렇게 다루었겠죠. 자, 오히려 그 반대죠. 우리나라가 노력을 많이 해서 점점 동해로 표기하거나 아니면 동해하고 일본해를 같이 표기하는 그런 지도가 늘어나고 있어요. 정답은 3번이네요. 4번. 나는 다보다 겨울철 평균 수온이 낮다. 황해는 서해는 수심이 낮으니까 빨리 식어요. 그에 비해서 동해는 수심이 깊고 난류가 흐르니까 겨울철에 상대적으로 덜 춥죠. 5번. 다는 가보다 조차가 작다. 동해는 조차가 굉장히 작죠. 참고로 우리나라는 서해, 그 다음에 남해, 동해로 가면서 조차가 작아지는데 서해는 조차가 제일 큰 곳이 한 9m 정도, 남해는 한 3에서 1.5m 정도, 동해는 한 0.2에서 한 0.3m 정도. 그러니까 거의 이게 파도가 파랑이 좀 세게 치면 이렇게 바닷물의 높이가 변하는 게 잘 보이지 않을 정도예요. 아무튼 동해는 조석 간만에 조차가 굉장히 작죠. 정답은 3번. 자, 여기까지 해서 1강 문제 해설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